자,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경정 등기까지 직권 등기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말소 등기를 보게 되면 일단 말소 등기에서 바로 직권으로 가는 것보다는 말소 등기, 우리가 경정 등기라든지 경정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말소 등기도 말소 등기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죠. 불일치가 되는데 그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이던 후발적 불일치이던 그것이 전부라면,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라면 말소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만약에 누가 존재하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되면 승낙서를 첨부할 것이 요건이에요. 그럼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각하사유가 돼요. 그럼 여기서 말소 등기에서 우리는 이해관계인이 그럼 누구냐 이거죠. 이해관계인은 형식적으로 손해를 볼 우려가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데 결국은 죽는 놈이에요. 즉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고 2번에 저당권 설정 B가 있는데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번호 2번 저당권자 이 B는 손해를 볼까 안 볼까요? 보지 않겠죠. 선순위권자가 죽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자, 1번에 전세권이 있고 2번에 저당권이. 이번에는 순위번호 2번에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럼 선순위권자 이 A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1번에 전세권이 있고 2번에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이루어졌겠죠. 이때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면은 그럼 결국은 얘는 이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이 저당권도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이 B는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이거를 말소 등기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에 무엇이 들어와야 될까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자,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가압류,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소유권을 말소하게 되면 얘네들 다 죽죠. 다 죽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이란다?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서의 이해관계인은 결국은 무엇이다? 죽는 놈이에요. 좀 말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죽는 놈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다? 직권에 의해서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거야.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죽는 놈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자,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청에 의해서 하게 돼요. 뒷부분은 모르셔도 되고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볼 거예요.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보통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얘는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거 항상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는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 후속 조치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씩 볼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가 29조 1호와 2호예요. 여기서 1호가 뭘까요? 여기서 1호는 무엇이다? 관할 위반이죠. 1호는 관할 위반이고 관할 위반의 등기고
그 다음에 2호는 뭘까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호와 2호를 위반한 등기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호정의 절차를 거쳐요. 그 소호정의 절차를 거치는데 소호정의 절차가 이겁니다. 권리자, 의무자, 이해관계인 제3자에게는 몇 월 이내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를 해요. 이때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무엇했을 때 각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권 말소가 아니라 일단 절차를 거쳐요.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고요. 자, 볼게요. 등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접수를 받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29조 각하사유를 가지고 하는데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호가 관할 위반이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럼 당연히 1호와 2호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등기관 이를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각하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했을 때 그 실행된 등기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1호와 2호와 3호 이하니까 3호부터 11호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호와 2호를 위반한 것은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3호 이하부터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관할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각하하지 않고 실행되었다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인데도 아니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 실행됐을 때 결국은 등기관이 이렇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에게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의를 진술해라. 그렇지 않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거나 그죠? 등기관이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후속 조치의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좀 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등기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존재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자의 뭐를 첨부해라? 승낙이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서 그 등기를 말소를 하게 돼요. 말소를 하게 되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좀 전에 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1번의 전세권자 A, 1-1의 저당권자 B. 이거 말소 등기할 때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있을 수 없으니까 1번의 전세권을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요 B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인 저 B는 이해관계인이에요. 얘 승낙서가 들어왔어. 승낙서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했겠죠. 얘도 죽는 거예요. 자, 볼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1번에 이번 지상권이네요. 이렇게 지상권이 되어 있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어요. 이때 저당권자 이 C는 무엇이다? 이해관계인이죠. 얘 승낙서가 들어와야만 이등기가 되는 거예요. 2번 해가지고 1번의 지상권 등기를 말소가 됩니다. 승낙서 들어오지 않으면 말소 등기가 안 돼요. 지워집니다. 딱 이렇게. 그죠? 그러면 후속 조치로서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3번 해가지고 1-1의 저당권을 말소를 합니다. 1번의 지상권 말소로 인하여 말소 등기를 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후속 조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등기관은 가등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를 했는데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도 줬고 잔금을 주자는데 워낙 얘가 불안하니까 나중에 내가 잔금을 지급하면 A로부터 등기를 가져올 수 있게끔 가등기를 걸어놔요. 가등기를 걸어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등기를 해도 얼마든지 이 A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B가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A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B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이것은 무엇이 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소리예요. 즉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리는 이런 개념이에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이런 거죠.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등기를 하냐면 본등기를 하는데 가등기를 하고 나서 그 뒤로 본등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가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예요.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갑구가 이렇게 있으면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A였고요. 3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누구 명의로 했냐면 B 앞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C로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4번에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죠. 즉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속 조치로서 5번 해가지고 4번에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게 되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로서 말소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의 등기가 격려됐어요. 가처분 등기 격려된 후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는 단독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면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는 단독으로 해요. 단독으로 하고 등기 끝났어요. 그 후속 조치로서 더 이상의 가처분의 등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가처분의 등기도 말소한다. 누가? 직권으로 가처분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자, 가처분 등기 됐어요. 가처분 등기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처분에 등기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이 A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자, 4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처분 채권자인 B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요 4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말소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4번의 소유권 말소 등기를 어떻게 동시에 어떻게 단독으로 말소한다 그랬잖아. 이 권리를 침해하면 단독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가처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본등기를 했을 때 직권말소가 돼, 침해하는 것은. 근데 가처분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하게 돼요. 말소 등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등기관이 무엇으로서?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가처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5번째,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수용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수용 시기가 이렇게 있고 수용 시기 전, 수용 시기 후. 자, 수용이 2022년 3월 4일이 되고요. 이때 수용 시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게 4월 6일이죠. 그러면 수용 시기 이후죠. 이 소유권은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수용 개시일이 3월 4일인데 상속 개시일이 2월 7일이에요. 그러면 근데 상속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상속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4월 1일에 등기가 됐어요. 그죠? 근데 상속 개시일은 며칠? 2월 7일이죠. 그래서 수용 개시일보다 상속 개시일이 빠르기 때문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수용 시기 전과 후를 불문하고 다 죽어요. 그런데 이거 사는 거죠.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자, 그러면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요역지를 뜻하는 거죠. 요역지는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는 살아남습니다.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직권 말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도 역시 전후를 불문하고 다 죽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다 죽는다. 살아남는 거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상속, 또 하나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등기 기록을 보게 되면 A-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이 이제 여기 요 A-라고 하는 건 상속이죠. 그죠? 얘는 C고 여기서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얘는 4번은 죽는다는 거죠. 4번은 죽는 거야. 근데 상속은 얘는 사는 거죠. 상속은 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다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 등기하고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6번.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 자,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는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더 이상의 환매 특약 등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냥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이때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매도인은 A는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환매권 행사하면 되는데 이 B가 소유권을 C에게 처분해버리면 대항할 수 없으니까 특약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참고적으로 볼게요. 환매 특약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는데 이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매도인이 가져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요. 자,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동시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특약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가 돼요. 반드시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갑구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A에서 B로 갈 때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 등기하는 겁니다.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A가 가져요. 환매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5년을 넘지 못하죠. 동사는 3년인데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동사는 필요 없어. 부동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때 얘가 기간 내에 환매권을 A가 행사를 하게 된 거죠. 누구를 상대로 해서 행사하면 돼요? B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 행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즉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를 했다는 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더 이상의 특약 등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여기까지가 이제 말소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나중에 말소 등기 쪽에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 기록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회복하는 건데 반드시 말소 회복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복 등기는 누구랑 할 것이냐? 누구랑 하냐면 등기의 개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등기 개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공동 신청이면 공동으로 하고 원칙 이렇게 보면 자,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공동으로 한 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공동 신청에 의해서 회복하는 거고요. 단독으로 한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속 등기는 단독이잖아. 상속 등기는 단독인데 이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단독으로 회복합니다. 직권으로 한 것이 불법으로 말소되면 직권으로 회복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중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으로 말소하죠.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이후에 본등기가 만약에 말소가 됐다면 직권으로 말소한 것을 다시 무엇해야 될까요? 회복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대표적인 직권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는데 멸실 등기는 단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등기 여기서 없으니까 패스하고, 자,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면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로 갑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 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했을 때, 그죠?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그죠? 가등기 이후에 등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만약에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그림 이렇게 돼요.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얼마든지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중간 처분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했을 때 이러한 중간 처분의 등기가 이 본등기와 무엇할 수 없다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면, 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부분 어디서 설명해 드렸냐면 말소 등기 쪽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냥 후순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쪽으로 넘어갑니다. 기타 쪽으로 넘어가서 대직권 관련 등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 시점에서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 대직권 관련 등기는 지금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후에 집합 건물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집합 건물의 등기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그래요? A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지 말 그대로 사용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지 사용권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대지 사용권의 종류는 4개가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 사용권의 종류는 4개가 있어요. 이때 전유 부분하고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분리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란다? 우리는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란다? 우리는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대지 사용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4개가 있으니까 이 대지권의 종류도 몇 개가 있다라는 거야. 대지권의 종류도 4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묶인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소유권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상권, 그러니까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인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대지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묶이면 전세권 대지권, 이렇게 묶이면 임차권 대지권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럼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하면 등기관이 어떻게 각하를 하게 돼 있어요. 분리처분 위반하면 각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대지권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냐면은 여기다 해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다 합니다.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 하고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표제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져요. 기억나시나요? 표제부는 부기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표제부에는 언제나 주등기로 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지권의 등기예요. 얘는 어디예요? 한동건물 표제부 하단부고 얘는 어디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하단부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지권의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는데 등기는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다 한다? 여기다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등기부의 해당 구에는 이 토지 자체가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는 뜻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그래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으면 지역권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의 을구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가 됐는데 건물하고 토지가 일차가 됐는데 대지권의 등기는 여기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어디에다 해야 돼요? 여기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에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죠. 여기다 한다는 소리예요. 토지 등기 기록에 어디에다 하느냐? 해당하는 구에.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해당 구라는 지문이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해당 구라는 게 뭐냐 이거죠. 자,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이 있었고 지상권 대지권이 있었고 전세권 대지권이 있었고 임차권 대지권이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에다가 지상권 대지권이거나 전세권 대지권이거나 임차권 대지권이면 을구에다 합니다.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하게 되고요.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대지권일 때는 갑구에다 하고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일 때는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갑구에 2번 해가지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 3번 해가지고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쓴 게 바로 이렇게 등기한 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건물과 토지가 일체가 된 거를 토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분리처분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지상권 대지권이다. 그럼 여기에 을구의 지상권 등기도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 밑에 2번 해가지고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권, 대지권이 이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상권, 대지권이 있으면 이 지상권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 이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건물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는 이 건물하고 토지가 별개로 보는 거죠. 별개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물에 만약에 1번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건물에 1번에 저당권이 있으면 당연히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다 미친다? 건물에만 미치는 거예요. 건물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좀 전에 우리가
하나로 묶어버렸죠. 이렇게. 묶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 비쳐요? 대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대지권에서 경유되면. 그랬을 때 이 저당권이 대지권의 등기가 경유되기 전에 건물에만 있었을 때는 등기관이 이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부기등기를 해놔요. 그럼 이 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 즉 건물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해당 구에다가 직권으로 하는데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1구에 1번 이 저당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두 개가 이제 일체가 됐을 때 등기관은 요 밑에다가 1-1 해가지고 1번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부기를 해요. 그럼 이 저당권은 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요겁니다.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지. 토지에 지금 이렇게 뭔가 표시되어 있죠. 물음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게 되면 만약에 103호를 산다. 그럼 103호에 대해서 뭐만 봐요? 건물 등기 전유 부분에 대한 한동건물 표제부하고 103호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만 본단 말이에요. 토지 등기 기록은 별도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토지에 뭔가 있어요. 토지만의 어떠한 가압류가 되어 있다라든지 가처분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토지만의 뭔가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건물 등기 기록에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단 말이에요.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는데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합니다. 과거에는 한동건물 표제부 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였어요. 지금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직권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볍게 보세요. 이 부분은 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 보면 밑에 보면 대지권의 표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만약에 1번 토지에 뭔가 있다. 그러면 1번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음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신청하고 주등기 형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로 일체가 됐을 때 여기에다만 한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무슨 등기를 한다? 대지권 등기를 해요. 그러면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어떤 등기를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해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돼요. 어느 등기 기록에?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하는 구에. 해당하는 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대지권일 때는 갑구에다가, 지상권 대지권일 때는 을구에 단다라고 보겠죠. 직권에 의해서 하고 주등기로 갑니다. 주등기로 가고요. 그다음 요 건물에 1번에 만약에 무엇이 있다. 1번에 여기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 1번에 저당권이 있을 때 이 저당권은 어디에만?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바로 건물만의 뜻의 등기예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 이건 어디에다 할까요? 건물에만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건물 등기 기록에 해당 구의 직권으로 얘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색깔을
이걸 할까요? 여기에 토지에 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딘가에는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 기록. 건물 등기 기록의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만약에 이게 전유 부분의 표제부인데 한눈 건물 표제부라고 하면 틀려요. 직권으로 하고 표제부니까 의심할 게 없죠. 주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토지만의 별도,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세 개는요.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후속 조치로서 등기관이 하는 것들이다. 일단 이렇게만 딱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 입문과정, 기본과정 그런 걸 다 생략하고 한 번에 모든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기초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자체가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등장을 하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후반부 쪽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까지 요약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의 을구에다 해요. 이거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요역지의 등기 사항을 등기 기록에 등기 기록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요역지의 등기예요. 승역지는 이제 편익을 제공하는 거고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거죠. 등기는 여기다 한단 말이에요.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의 을구에다가 지역권의 등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역지 지역권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보통 직권에 의한 등기는 지금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직권에 의한 등기는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봐요.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과거에 찍어놓은 칠판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전자칠판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한눈에 보기가 어려우신 분이라면 어렵고 그러면 칠판 강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자칠판에서 이해가 안 된 것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3개란 겁니다. 첫 시간에는 신청, 전자신청, 그 다음에 신청의 의무, 관공서의 촉탁에 대한 걸 정리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등기신청 적격과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정리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직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단독신청, 그 다음에 기타 등기신청,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정리를 할 거니까 예습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씩 차근차근 복습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